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현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조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조합 오늘 양이 좀 많아요. 조금 힘들고 지칠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끝나는 시간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합의 세계로 빠져볼까요? 자, 그럼 출발합니다. 조합 프린트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선생님과 함께 생각톡을 보면서 조합이 어떤 건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까요? 탁구 개인전 경기 방식에는 양편 한 명씩 경기하는 단식이 있고요. 그리고 두 명씩 조를 이루어 경기하는 복식이 있어요. 그리고 연지, 현경, 미주 세 명은 어느 탁구 동호회 선수라고 합니다. 탐구 세 명의 선수 중에서 복식에 출전할 두 명을 정하는 방법을 모두 나열해 보기로 했는데요. 선수가 일단 세 명이 있어요. 연지, 현경, 미주. 이 세 명의 선수 중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두 명을 정하는 방법. 연지하고 현경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연지, 현경이 나오건 현경, 연지가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순서는 신경 쓰지 않는 거죠. 두 명만 뽑기만 하면 되니까. 연지, 현경이 나올 수도 있고 연지, 미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현경, 미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세 가지가 있겠네요. 세 명 중에서 순서를 신경 쓰지 않고 두 명을 그냥 뽑아내기만 하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이와 같이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택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이라고 합니다. 조합. 함께 따라해 볼까요? 조합. 조합. 잘 따라했어요. 자, 이 조합의 수를 기호로 NCR이라고 합니다. NCR.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r개를 택하는 조합의 수. NCR의 C는 조합을 뜻하는 컨비네이션의 첫 글자예요. 컨비네이션. 기억하세요. 컨비네이션의 첫 글자 C를 이용했습니다. 조합. 이번에는 조합의 수 NCR을 구해보도록 해볼게요. 4개의 문자 A, B, C, D가 있어요. 4개,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3개를 택하는 조합의 수, 3개를 택하기만 하는 거예요. 3개를 택해서 일렬로 쭉 배열하는 것은 순열의 수고 3개를 택하기만 하는 것은 조합의 수입니다. 자, 그럼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내요. 그러면은 뭐 D를 제외하고 A, B, C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C를 제외하고 A, B, D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제외하고 A, C, D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A를 빼고 B, C, D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3개를 선택하는 거는 총 이렇게 4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내기만 하는 조합의 수는 4가 되겠죠. 4가지니까 4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4가지인데 그 각각에 대하여 3개의 문자를 지금 다 3개씩이잖아요. 3개씩. 이 3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는 3팩토리알. 자, A, B, C를 일렬로 쭉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알. 이것도 일렬로 배열하면 3팩토리알, 3팩토리알, 3팩토리알이겠죠. 이것들을 일렬로 배열을 한다면. 자, 그래서 표를 보면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순서 신경 쓰지 않고 3개를 골라내기만 하는 경우의 수는 4개였어요. 4개. 이렇게. 자, 근데 이것을 A, B, C를 또 일렬로 쭉 나열하는 거. 자, A, B, C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 A, B, C 뭐 쭉 나열하면 이렇게 많이 나오겠죠. 개수는 3팩토리알. 6개. 여기도 A, B, D를 일렬로 쭉 배열하면 또 6개가 나올 테고 6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순열과 조합 차이를 알겠어요? 조합은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내기만 하는 경우의 수였고 순열은 서로 다른 4개에서 3개를 골라낸 다음에 그것들을 일렬로 촥촥촥 배열하는 경우의 수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4P3이 되죠. 우리 4P3은 계산을 어떻게 했었나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24, 이게 24개예요. 24개. 그리고 4C3은 4개예요. 4개. 자, 근데 요 4개에서 각각이 지금 우리 4C3은 여기 3개짜리 요것들을 일렬로 배열하지 않았는데 이것들을 일렬로 쭉 배열해 본다고 해볼까요? 이것들을 일렬로 배열한다면 3개씩이니까 곱하기 3팩토리알을 하면은 이렇게 개수로 바뀌겠죠? 4C3 곱하기 3팩토리알 이거는 순열을 의미해요.
순열. 4개의 문자에서 3개를 택하는 순열의 수와 같으므로 4C3 곱하기 3팩토리알은 4P3이 된다는 거. 조합의 수에서 일단 3개를 뽑았기 때문에 3팩토리알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열로 된다. 얘가 만약에 2개를 뽑았다. 그러면은 2팩토리알. 만약에 4개를 뽑았다. 그러면은 4팩토리알을 곱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조합의 수 4C3 조합의 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다. 4C3만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양변을 3팩토리알로 나누면 되겠어요. 그럼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4C3은 여기 3팩토리알 분의 4P3이 된다. 그래서 4C3 계산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4P3은 알다시피 4 곱하기 3 곱하기 2. 위에 분자만 봤을 때는 이게 순열이에요. 4P3. 근데 이것을 3팩토리알로 나누면은 조합의 수로 된다는 거. 3팩토리알은 3이 1이죠. 약분하니까 4가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자,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의 수는 NCR이고 NCR 이거는 r개를 선택한 다음에 그거를 일렬로 배열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들을 각각에 대해서 r개를 일렬로 쫙 배열을 하게 되면은 순열의 수가 돼요. 그 순열의 수는 r팩토리알이겠죠. r개를 선택한 다음에 r개를 일렬로 배열을 하기 때문에 r팩토리알이 됩니다. 이때 NCR 곱하기 r팩토리알을 하게 되면 순열의 수로 된다라는 거. 순열의 수로 된다. 그래서 조합의 수 NCR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팩토리알로 나누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를 r팩토리알로 나누면 약분되니까 NCR은 요 식이 구해집니다. NCR은 NPR이 있으면 NCR하고 NPR은 달라요. 그죠? NPR을 r팩토리알로 나눈 게 바로 NCR이 되고요. NPR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분수식으로도 바꿀 수 있다 그랬죠. r팩토리알 생각하지 말고 NPR은 어떻게 했었죠?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알 분의 앞에 거 팩토리알. 이게 NPR이에요. 근데 분모에 r팩토리알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r팩토리알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없으면은 NPR 분모에 r팩토리알이 있으면은 NCR이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위에 등식이 r이 0일 때 r에다 0을 한번 넣어볼까요? 0을 넣어보면 NC0은 자, NC0 생각을 해보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0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좀 이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죠? 자, 근데 일단 아래다가 0을 넣어보면 여기다 0을 넣어보면 여기다 넣어볼까요? 여기. 그럼 0 팩토리알 분의 NP0이 됩니다. 맞죠? 자, 그리고 0 팩토리알 지난 시간 했습니다. 1이에요. 분모가 1. 0 팩토리알은 1. 그리고 그것도 지난 시간 했죠. NP0은 1이에요. 3P0도 1, 4P0도 1, 100P0도 1. 자, 1이기 때문에 그래서 NC0도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NC0도 1, NP0도 1 기억하세요. 그리고 0 팩토리알도 1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NC0도 1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조합의 수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쭉 써볼까요? 여러분들도 프린트에 빈칸에다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CR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순서 신경 쓰지 않고 r개를 택하기만 하는 경우의 수였는데 NCR하고 NPR하고는 달라요. NPR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쫙 다 배열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거기에다가 r팩토리알로 나누게 되면 조합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식은 NPR은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알 분의 앞에 거 팩토리알. 이게 NPR인데 분모에 r팩토리알을 넣어주면은 NCR이 된다고 그랬죠. 자, 물론 이거를 r 팩토리알 그 다음에 n-r 팩토리알 분의 n 팩토리알 해서 이거 위치를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보기 6C2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2개를 골라내는 경우의 수. 자, 물론 이것을 계산할 때는 순열
6P2를 한 다음에 여기 2로 일단은 두 개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거를 2팩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6P2는 어떻게 되죠? 6 곱하기 5죠? 그리고 분모는 2팩토리아니까 2 곱하기 1이 돼요. 그래서 약분을 하니까 15가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지만 좀 더 빨리 한다면 6C2 계산할 때 위에다가는 당연히 바로 6P2, 6C2니까 6 곱하기 5, 그 다음에 2팩으로 나누니까 2 곱하기 1 바로 해야 되고 10C4 해볼까요? 10C4 어떻게 하라고요? 19, 8, 7 바로 이렇게 10으로 시작하면서 하나씩 줄어들면서 4개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죠. 이거는 순열이죠. 분모를 또 써줘야 됩니다. 4니까 4, 3, 2, 1로 나눠주면 됩니다. 12C5 어떻게 하라고요? 12C5, 12니까 12, 11, 19, 8 하나씩 줄어들면서 5개를 써주고요. 5개. 그리고 그냥 끝이 아니죠. 5니까 5, 4, 3, 2, 1로 나눠주면 됩니다. 알았나요? 자, 그리고 6C2는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2개를 골라내는 경우의 수예요. 1, 2, 3, 4, 5, 6 서로 다 다르죠.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자, 2개를 선택해 볼까요?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총 15개가 나오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개 맞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한번 확인도 해 보았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값을 구하시오. 10C3. 자, 19, 8 나누기 3, 2, 1 계산하면 되겠죠? 자, 계산을 생략하겠습니다. 7C5. 7C5는요. 7, 6, 5, 4, 3 그리고 나누기 5니까 5, 4, 3, 2, 1 약분하면 됩니다. 8C8 일단은 8, 7, 6, 5, 4, 3, 2, 1 나누기 또 8, 7, 6, 5, 4, 3, 2, 1 약분하면 이건 1이 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서로 다른 8개 중에서 8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그것을 8개를 다 선택하는 경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6C0은 볼 것도 없이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 2번을 볼게요. 어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서로 다른 9가지 맛 하면은 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생각이 나죠. 그죠? 자, 9가지 맛의 아이스크림이 있대요. 이 중에서 서로 다른 3가지 맛의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아이스크림집,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집. 갈 때마다 고민을 하죠. 하지만 선생님은 꼭 첫 번째 고르는 아이스크림은 정해져 있어요. 엄마는 어쩌고. 다들 알 거예요. 선생님은 참 맛있더라고요. 9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순서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아래는 어떤 맛, 가운데는 어떤 맛, 위에는 어떤 맛, 이렇게 하나하나 순서를 신경을 쓴다면은 순열이고요. 그러면은 9P3이 되는 거고. 지금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냥 고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9C3 조합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9C3 계산 9, 8, 7 나누기 3, 2, 1 약분까지 해볼까요? 약분하면 3이고 약분하면 4 3, 4, 12 곱하기 7이라서 84가지나 되네요. 자, 다음 예제 1번 증명하라고 했는데요. 자, 요 증명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NCR은 NCN-R하고 같다. 아주 좀 중요한 공식이기도 해요. 아주 쉽게 증명이 되니까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일단 좌변을 볼게요. 자, NCN-R 공식으로 해보겠습니다. NCN-R은 다시 NCR 공식은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앞에 거 뒤에 거라고 했을 때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하는 것처럼 NCN-R은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
빼니까 부호가 반대로 되겠죠? 마이너스 n 플러스 r.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 그 다음에 뒤에 거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그래서 여기는 없어지고요. 남는 것은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되고, 이게 바로 NCR의 정의가 되죠. 똑같죠? 위치가 바뀐다고 달라지는 거는 없습니다. 자, 이제 문제 3번을 보도록 할까요?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과 r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NC3하고 NC4하고 같대요. n을 구해볼까요? 자, 일단 NC3이라는 것은 방금 증명한 공식이 있었죠. NCR은 NC n-r과 같다. NCR은 NC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 NC3은 NC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이게 바로 NC4라고 했어요. NC4. NC 똑같아요. 여기가 4가 되면 되겠죠. n-3이 4가 되기 때문에 n은 7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방법. 9CR은 9C 써주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뺀 거와 같다. 근데 이거하고 이거 똑같죠? 그래서 9C 똑같고 R-3, 9-R 같아야 되니까 R-3은 9-R과 같게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R 샥 넘기면 2R이 되고요. 마이너스 3은 슉 넘기면 12가 돼서 따라서 R은 6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문제 4번. 문제 4번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부등식이 있고요. 이런 식이 또 있어요. 문자가 많이 나오면은 일단은 피곤해지죠. 그렇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죠.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일단은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대로 공식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좌변을 계산을 해서 좌변이 아니구나. 우변. 여기 우변을 계산을 해서 좌변이 나오도록 유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변. 여기 두 개가 있는데 NCK 공식으로 해볼게요. 분수로. NCK는 앞에 거가 N이고 뒤에 게 K예요. 그래서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되고요. 곱하기. 자, 여기도 그대로 해볼게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볼게요. N-K 빼요. 빼면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R 플러스 K로 바뀌면서 팩토리얼 붙이고 뒤에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N-K 팩토리얼. 복잡해 보이지만 일단 공식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없어지는 거 마이너스 K 플러스 K 사라지네요. 그리고 와우, 여기 통째로 사라진다. 똑같으니까 약분돼서 없어지겠네. 나머지를 써볼게요. 자, 는 쭉 써볼까요? K 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기는 N-R 팩토리얼, 여기 그대로 써볼게요. R-K 팩토리얼 분의 위에는 N 팩토리얼.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볼까요? 여기 이 부분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게 바로 NPR이에요. NPR. 그죠? 야, 근데 지금은 P, 순열이 아니라 조합이에요. 조합.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 이게 앞에 거고 이게 뒤에 거라고 했을 때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 이게 있으면 좋겠다.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자, 그러면 R팩이 분모에 없으니까 R팩을 분모에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R팩을 곱하면 똑같겠죠.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이 뭘까요? 동그라미 친 여기 초록색이 바로 NCR이 됩니다. 맞죠? NCR.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자,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 여기 볼게요. 잘 보세요. 이게 앞에 거 뒤에 거라고 했을 때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 여기 있네.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이거
이게 바로 RCK가 돼요. RCK. 맞나요? 봐봐요. 이게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뺀 거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이게 나머지 K 팩, R-K 팩, R 팩 똑같네.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따라서 증명이 완성이 된다.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 것 같았지만 정의대로 약속대로 하다 보니까 아주 쉽게 증명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제 2번을 볼게요. 예제 2번. 어느 고등학교 독서반에서는 1학년 학생 7명, 2학년 학생이 5명 있대요. 한번 쳐볼까요? 1학년 학생 7명, 2학년 학생 5명. 자, 이 중에서 독서 토론회에 참가할 1학년 학생 7명 중에서 학생 3명을 뽑고 2학년 학생 중에서는 2명을 뽑는 경우의 수, 뽑기만 하는 거야.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 일단 1학년이 7명 있고 2학년이 5명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 1학년은 3명을 뽑고요. 2학년은 2명을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예요. 뽑기만 하기 때문에 순서는 신경 안 쓰는 거야. 야, 너 나와. 뭐 너 다음에 너 나와. 이게 아니라 그냥 뽑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7명 중에서 순서 신경 쓰지 않고 3명을 골라내고요. 또 2학년은 5명 중에서 2명을 골라내는 경우의 수.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고배 법칙. 7C3, 7, 6, 5 나누기 3이니까 3, 2, 1 하면 됩니다. 5C2는 5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1. 그래서 약분하면은 여기가 35 곱하기 약분을 하니까 여기는 여기가 아니죠. 여기죠. 10이죠. 그래서 350이 됨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문제 5번도 지금 방금 전에 했던 문제하고 상황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소프라노가 총 4명, 알토가 3명, 테너가 6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소프라노는 2명 뽑고 알토도 2명 뽑고 테너도 3명을 뽑아내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어떤지 알겠죠? 여기는 4C2 여기는 여기는 곱해서 계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예요. 꼭 해주세요. 다음. 자, 문제 6번. 자, 이거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어렵지 않아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평행선과 좌우로 되어 있는 평행선과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5개의 평행선,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죠. 5개의 위아래로 되어 있는 5개의 평행선이 만나고 있다. 이 평행선들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총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평행사변형 이 안에 많이 있죠. 일단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뻥뻥 뚫려 있으니까 이 안에 여기에서 이렇게 생긴 거에 하나, 둘, 셋, 넷, 다, 17, 18, 19, 이게 12개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 몇 개 있고 뭐 이렇게 생긴 게 몇 개 있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죠. 전에는 아마 이렇게 구하는 것을 전에는 아마 해봤을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조합을 이용해서 아주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좌우로 걸쳐 있는 요 평행선 4개가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1번하고 3번을 선택한다고 해볼게요. 1번하고 3번을 선택했다. 그리고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거, 위아래로 되어 있는 거는 여기 1, 2, 3, 4, 5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2번하고 5번을 선택한다고 할게요. 2번하고 5번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런 평행사변형이 생기죠. 평행사변형이 생기려면 일단은 좌우에 걸쳐 있는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로 걸쳐 있는 평행선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평행사변형이 하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가로줄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내요. 순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 1번, 그러니까 이렇게 뽑아내건 이렇게 뽑아내건 어차피 평행사변형의 위아래 변이잖아요. 상관이 없죠.
세로 줄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내. 2번, 5번을 골라내건 5번, 2번을 골라내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순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합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줄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내는 경우의 수 4C2가 되고요. 세로줄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내기 때문에 5C2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곱해주면 되겠죠? 4C, 4 곱하기 3 나누기 2 곱하기 1 곱하기 5C는 5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1. 그래서 6 곱하기 여기는 10이 되기 때문에 총 60개의 평행사변형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할만한가요? 좋아요. 자, 이제는 거의 이제 마무리예요. 분석하기 하고 또 하나 하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분석하기 한번 봐보세요. 이거 누가 봐도 부담스러워요. 일단은 부담스럽다. 자,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다음을 이용해서 조합의 수 NCR, NCR을 두 조합의 수의 합으로 나타내려고 한대요. N명 중에서 R명을 택하는 경우의 수는 NCR은 특정한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어쩌고 중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과 N명 중에서 특정한 한 명을 택하고 나머지 어쩌고 저쩌고 하는 택하는 수 2개가 있다. 네모칸 가나다를 구해보고 두 조합의 수의 합으로 나타내보자. 느낌이 어때요? 팍 느낌이 오나요? 물론 느낌이 오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워요. 어려운 거는 어려운 거야. 무슨 말이야. 나 무슨 말인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도 이해가 가요. 이거 무슨 말이야. 그래서 고민한 결과 그냥 넘어가지 절대 않고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선생님이 많이 써봤어요.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분석하기를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잘 들어주세요. 생뚱맞지만 축구 얘기 좀 할게요. 물론 이 분석하기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토트넘 하스퍼 아시나요? 여학생이라서 축구에 관심이 없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고3 중에서도 축구를 선생님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좋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래갖고 우리나라 K리그에서 수원에 누구 얘기를 하는데, 와, 선생님은 한두 명밖에 모르는데 그 친구는 다 알더라고.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축구도 고등학교 1학년 체육 시간에 또 배우잖아요. 그죠? 이론도 많이 알 테고, 여러분도 많이 알 텐데, 토트넘 하스퍼는 팀 이름이에요. 영국 프리미어 리그 20개 팀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팀입니다. 한 팀. 물론, 이 팀 안에는 한국 사람이 있죠? 누구죠? 바로 손흥민 선수죠.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주 익숙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감독은 조세 무리뉴 감독입니다. 잘생겼죠? 자, 지금 공격수, 이 토트넘 하스퍼의 공격수는 총 현재 8명의 공격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주 다들 알고 있는 손흥민이 있고요. 백넘버는 7번이에요. 7번 아무나 주는 번호 아닌 거 알죠? 손흥민이 있고, 가레스 베일, 요즘에 레알 마드리드에서 임대로 온 유명한 또 선수죠. 그리고 스티븐 베르바인, 네덜란드에서 왔고, 그다음에 라멜라 있고, 그다음에 비니시우스 요즘에 또 영입이 됐고, 그다음에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공격수 넘버 1 헤리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축구를 할 때 중원을 장악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기성용이 있었죠. 기성용. 자, 미드필더가 총 10명 있는데요. 델리알리 아주 유명하죠. 요즘에 좀 슬럼프가 온 것 같은데 델리알리가 있고요. 루카스 모우라, 무사 시소코, 에릭 다이어, 로셀소, 은돔벨레, 호이비에르, 화이트, 그리고 윙크스가 있습니다. 자, 다음 수비수는요.
또 많이 있네요. 산체스, 그다음에 로즈, 맥도어티, 오리에, 레길론 요즘에 영입이 됐고 탄강가 또 최근에 영입이 됐지만 요즘에 좀 잘 안 나오네요. 그다음에 알더 베이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골키퍼가 있어요. 골키퍼가 있고 자 가장 유명한 골키퍼는 주전 골키퍼가 있죠. 바로 요리스입니다. 요리스. 그리고 체력 안배를 위해서 챔피언스 리그 쪽으로 많이 뛰고 있는 조하트가 있고요. 나머지 셋은 나 솔직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요리스가 나오고 가끔 조하트가 나오고 있죠. 자, 문제. 지금 총 몇 명인가요? 몇 명까지 총 토트넘 핫스퍼에는 33명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방금 다 설명 다 했죠? 현재 지금 토트넘에는 33명의 선수가 있는데 한 게임을 할 때마다 9명을 선발로 출전을 시켜야 돼요. 한 팀에 9명이죠. 골키퍼까지 포함해서 9명의 선수를 이제 조세 무리뉴 감독이 항상 이제 고민을 하겠죠. 9명 누구를 내보내야 되는가? 요즘에 손흥민 선수는 주전 붙박이가 돼 있는 거 알고 있나요? 9명을 33명 중에서 9명을 선택하는 조합의 수를 생각을 해볼게요.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9명을 선택을 해야 된다.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그 고민 중에서 아주 큰 고민은 손흥민 선수를 출전을 시키느냐 마느냐. 맨날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엄청 힘들잖아요. 한 게임 뛸 때마다 10몇 킬로를 뛴다고 하잖아요. 엄청난 그 거리죠. 자, 손흥민 선수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오거나 또는 안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사람 없겠죠? 33명 중에서 9명을 뽑는데 손흥민이 만약에 나온다. 그 게임에서는 무조건 나온다. 그러면은 이미 한 명은 뽑았어. 그러면 나머지에서 8명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 중에서 9명을 뽑아야 되는데 손흥민은 나왔어. 그럼 나머지 그 몇 명이야? 손흥민은 나왔으니까 33명 중에서 순서 신경 쓰지 말고 8명을 뽑아야겠죠. 8명 뽑아야 손흥민하고 이렇게 합쳐져서 9명이 됩니다. 이해 갔나요? 좋아요. 또는이니까 합의 법칙. 또는 손흥민이 안 나올 수도 있죠. 부상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고, 다음 경기 체력 안배를 위해서 안 나올 수도 있고, 이유가 많겠지만, 손흥민이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33명 중에서 손흥민은 일단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손흥민은 빼고 32명 중에서 9명 다 뽑아야죠. 손흥민은 안 나오니까 32명 중에서 9명을 다 뽑아야 돼요. 이해 가나요? 자, 그래서 33C9는 30C8 플러스 32C9 이렇게 두 개의 조합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이해가 안 가면은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일반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3C9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보세요. 여기다가 1씩을 다 빼볼게요. 빨리 이걸 쓰는 방법. 1을 빼봐. 1 빼고 1을 빼봐. 32C8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를 쓰긴 쓰되 8만 1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9가 되겠죠? 다시 예를 들어서 8C 5라고 할까요? 8C5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조합의 합으로 써보면 일단 1씩 빼볼까? 그럼 7 C 여기는 5니까 4 1씩 뺐어요. 더하기 여기만 1 더하면 된다. 7 C 5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고요. 15 C 11 두 개로 쪼개면 어떻게 쪼갤 수 있다고? 하나씩 빼. 14 C 10 플러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만 1 더하라고 했죠. 14 C 11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좀 이렇게 이용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아주 엄청난 그 내용이 있었죠? 이제 감이 올 수 있어요, 이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랑은 느낌이 좀 다를까? 아까는 뭐야, 이거. 짜증나. 그랬을 텐데, 지금은 좀 나아졌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NCR을 두 조합의 수의 합으로 나타내려고 한다. N명 중에서 R명을 택하는 경우의 수, 선생님은 아까 33C9로 설명을 했어요. 33명 중에서 9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했었죠. 지금은 N명 중에서 R명을 택하는 거라고 했어요. N명 중에서 R명을 택하는 조합의 수, NCR은 특정한 한 명을 제외한, 자, 아까는 손흥민 선수가 안 나오는 경우. 자, 그러면은 한 명 특정한 한 사람이 안 나와. 그 사람은 나오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을 빼고 나머지 중에서 다 뽑아야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 한 명은 빼야 되니까 N-1명, 한 명을 빼야 돼요. 그죠? 그 친구를 빼고 N-1명 중에서 모두 다 뽑아야 돼. 지금은 R이니까 R명을 뽑아야겠죠. N-1명 중에서 R명을 택하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N-1명 중에서 R명을 택해요. 그래서 N-1CR이 됩니다. 가는. 자, 이거 하고 지금 특정한 한 명이 안 나오는 경우였고 이번에는 특정한 한 명이 꼭 나오는 경우. N명 중에서 특정한 한 명이 꼭 나와. 한 명은 택했어. 그러면 한 명은 나왔으니까 나머지 중에서 총 R명을 뽑으니까 R-1명을 뽑아야죠. 한 명을 뽑았으니까. 특정한 한 명을 뽑았기 때문에 나머지 한 명을 뽑았기 때문에 N-R명 중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한 명을 또 뽑았으니까 그 중에서 R-1명을 뽑아내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N-1 CR-1이다. 이게 아직까지도 잘 이해가 안 가면은 아까 33명 중에서 9명을 뽑을 때 손흥민 선수가 뭐 출전하는 경우 또는 출전하지 않는 경우 그걸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100%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참 일단 이렇게 했고요. 가나다에 알맞은 거 다 썼고 2번 NCR을 두 조합의 수의 합으로 나타내보자.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다. 또는이죠. 합의 법칙. 그래서 NCR은 이거 더하면 되겠네요. 뭐 이거 쓴 다음에 이거 써도 되겠죠. 그래서 N-1CR-1 플러스 N-1CR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 NCR을 두 조합의 합으로 썼는데요. N-R-1씩 빼. N-1 여기 R-1 하나씩 뺐죠. 그리고 두 번째 쓸 때는 이거 그대로 쓰긴 쓰되 여기 부분만 1을 더해서 써라. N-1에다 1을 더해봐. 그럼 R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생각 외로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마무리예요. 오늘 좀 길었죠? 자, 이제 마무리. 수학 역량 플러스 대진표를 작성하는 경우. 자, 또 축구 얘기는 우연찮게 축구 얘기가 또 나왔네요. 자, 이번 경기는 토너먼트 방식이지 지면 탈락이 했는데, 자, 여기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운동 경기에서 승부를 가리기 위한 경기 진행 방식으로 리그전과 토너먼트가 있어요. 그렇죠? 자, 한번 쭉 볼게요. 리그전은 참가팀 전부가 각 팀과 한 번씩 쭉 겨루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큼 많이 이기는지 그런 거고요. 그리고 토너먼트는 두 팀끼리 싸워갖고 이기는 팀이 착착착 올라가는 거. 한 번만 지면은 탈락. 그게 리그전이죠. 자, 그래서 월드컵 축구 대회에서 예선전에서는 32개의 나라를 4개 나라씩 8개의 조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8개의 조로 나누어서 리그전 방식으로 경기를 하고 거기서 이겨야 16강을 올라가는 거예요. 16강. 그죠? 그래서 16강부터는 계속 토너먼트. 16강 올라가면은 한 번 지면은 그냥 바로 탈락. 우리가 2002년에는 4강까지 올라갔었죠. 그런 신화가 있었죠. 선생님 그때는 대학원생이었구나. 아, 그때 참 재밌었는데. 옛날 생각이 나네요. 자, 우리 활동 1하고 활동 2를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요 문제도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5개의 팀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할 때 기본 상식은 있어야겠죠. 토너먼트가 아예 뭔지 모른다 하면은 안 되겠어요. 방금 얘기했죠. 이 팀이 서로 싸워서 경기를 해서 지면은 탈락, 이기면은 올라가는 거죠. 여기도 올라가고. 이 팀은 부전승 팀이라고, 이 팀은 무조건 여기 두 팀 중에서 승자, 이긴 팀하고 붙게 됩니다.
이 팀은 무조건, 그러니까 이 팀, 만약에 지금 홀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홀수잖아, 홀수계. 그죠? 팀이 없기 때문에 이 팀은 여기 팀에서 이긴 팀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대진표가 작성되어 있는데 다음 순서에 따라 대진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자, 1번. 5개의 팀을, 잘 보세요. 5개의 팀을 2개, 3개의 팀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 총 5개 팀인데요. 자, 맨 위를 보세요. 2개로 쪼개져 있죠. 2개. 일단은 2개로. 여기하고 여기. 이쪽은 2팀. 그리고 이 팀은 어쨌든 3팀. 5팀을 2팀, 3팀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 어떻게 할까요? 5개의 팀에서 2개의 팀으로 2개를 쪼개고 나머지, 자, 5개 중에서 2팀을 선택했어요. 그게 바로 OC이죠.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2팀이 선택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 3팀 중에서 3팀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이에요. 물론 3C 3은 1이죠. 계산, 물론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12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3개의 팀에서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1개의 팀을 택하는 경우의 수. 자, 지금 이제는 여기는 됐고, 자, 여기를 또 따로 보는 거예요. 3개 팀 중에서 2팀, 1팀으로 골라내는 경우의 수예요. 굳이 따지면 2팀, 1팀, 3팀이 있으면은 3팀 중에서 2팀을 골라내고 그 다음에 한 팀은 하나. 이건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고요. 3C2, 3C2는 3C1과 똑같죠? 아까 NCR은 NC, N-R하고 같다고 했어요. 3C2는 3C하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도 되죠. 3에서 2를 빼니까 1이 돼요. 자, 아까 얘기 또 하다 말았는데 10, 18 계산을 할 때는 얘가 좀 상대적으로 좀 크다. 좀 복잡하죠? 그러면은 10, C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요. 2, 이게 계산하기가 훨씬 쉽죠. 10C2는 참고로 10 곱하기 9 나누기 2 곱하기 1. 아주 쉽죠. 이걸로 하면은 약간 복잡합니다. 자, 지금 다른 얘기였고, 지금 어쨌든 지금은 여기 2번 답은 3C1이라서 3이 됨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 2의 결과를 이용해서 대진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1번하고 2번을 곱해주면 되니까 답은 30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활동 2 마지막. 활동 2를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6개 팀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팀이 있고 이런 식으로 대진표를 짜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1번 6개의 팀을 일단 맨 위에 걸 보는 거야. 맨 위에 거. 2덩어리로 나눴죠? 2팀, 4팀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 2팀, 4팀. 6팀 중에서 2팀을 골라내. 그러면은 4팀이 남죠? 그럼 4팀 중에서 4팀을 골라내는 경우의 수. 그래서 6 곱하기 5 나누기 2 곱하기 1, 4C4는 1이죠. 그래서 약분하니까 15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번엔 여기는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굳이 안 하는 이유가 있죠. 여기는 어차피 2팀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 1이기 때문에 어차피 계산을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2번 4개의 팀을 봐봐요. 2개로 쪼갰죠? 2팀, 2팀으로. 2팀, 2팀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이거 2번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많이 실수를 합니다. 4개 팀을 2팀, 2팀.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4팀 중에서 2팀을 골라내고, 곱하기 4팀 중에서 2팀이 나갔어요. 이제 2팀이 남았죠? 그래서 2팀 중에서 2팀을 골라내는 경우의 수. 이러고 끝낼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틀리게 됩니다. 이유는 만약에 1, 2, 3, 4 팀이 있다고 할게요. 1, 2, 3, 4 이게 있고요. 3, 4, 1, 2 이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팀이 위치가 바뀐다고 해볼게요.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여기 둘 똑같아서. 둘 똑같아요. 덩어리가 2개이기 때문에 그거 방금 얘기한 1, 2, 3, 4나 3, 4, 1, 2를 똑같은 거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200분의 1을 반드시 곱해줘야 된다. 자, 다시 여기 둘,
여기 둘, 여기 둘, 이렇게 나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나눈다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6개를 일단은 세 팀으로 쪼개잖아요. 3개로. 6, C, 세 팀이 아니죠. 6개 중에서 둘. 자, 6C, 그 다음에 4C, 2C.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세 덩어리가 있잖아요. 세 덩어리가 있으니까 곱하기 3팩토리얼 분의 1 해도 되고 아니면 3팩으로 나누던가. 세 덩어리가 있으면은 3팩으로 나눈다. 지금은 2덩어리이기 때문에 2팩으로 나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4C 계산하면 6입니다. 6. 여기 1이 안 해도 되고요. 여기는 2분의 1이니까 3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 마지막. 자, 1, 2의 결과를 이용하여 대진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 1번하고 2번 곱하면 되겠죠. 15하고 3을 곱하면은 45가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걸 공부했죠. 조합, NCR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의 수는 순열하고 관련이 있었어요. NPR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한 다음에 그걸 일렬로 배열했잖아요. 근데 조합은 일렬로 배열하면 안 되기 때문에 R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게 R팩토리얼이에요. 그래서 순열의 수에서 R팩토리얼로 나눈 게 조합의 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NCR은 R팩토리얼 분의 NPR이라는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그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을 했는데 오늘은 정말로 복습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어요. 오늘 수업이 좀 길었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잘 지내세요. 안녕.